강황 지금처럼 드시면 흙 먹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몸에 좋다는 강황가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법 모르고 그냥 드시면 흙 먹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강황가루 통 올려두고 계신가요? 염증 잡아준다, 관절이 편해진다, 뱃살까지 빠진다 이런 말 믿고 쓴맛 참고 약처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챙겨 먹었는데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는 뻣뻣하고 몸은 하나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층 염증 반응을 연구해온 정현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백 분의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고 그분들의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어떻게 염증을 키우는지 또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 연구실로 찾아오셨던 74세 김성진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걷는 걸 좋아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만 내려가도 무릎이 아파 외출이 겁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강황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아침 생수에 강황가루 한 숟가락 타서 하루도 빠짐없이 1년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무릎 불편함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속쓰림만 심해졌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황은 죄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귀한 금가루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신 겁니다. 그분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버렸다니 말이 안 된다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아마 10분 중 9분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물에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복에 한 숟가락씩 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황은 먹는 방법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심지어 위장만 상하고 몸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강황이 효과 없었는지, 어떻게 먹어야 완전히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강황을 도구로 만드는 습관들도 하나씩 짚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댓글에 기대라고 남기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년을 먹어도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 김성진님은 처음에 저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먹는 방법 조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물병에 강황을 타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쓴맛이 올라와도 몸에 좋다니까 참고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은 속이 더부룩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밤에는 속쓰림 때문에 잠까지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김성진 님뿐만 아닙니다. 제가 상담해 드린 68세 박영자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강황을 아예 캡슐로 사서 하루에 3번씩 드셨습니다. 관절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6개월을 꾸준히 복용하셨는데 무릎 통증은 여전했고 오히려 소화가 안 되는 증상만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강황을 어떻게 드셨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물과 함께 삼키셨대요. 식사 시간과는 상관없이 그냥 약처럼요. 제가 드린 조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같이 먹는 재료를 바꾸고 먹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김성진님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3주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무릎이 확실히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던 느낌도 많이 줄었다고요. 박영자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속 불편함이 사라지고 2달쯤 지나니까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강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염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 강황을 효과 없게 만드는 일상 속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강황 효과를 완전히 죽이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기름 성질입니다. 물에 타면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국내 식품연구기관 자료에서도 지용성 성분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높아진다고 보고됩니다. 72세 김성진 님도 이 방법 때문에 1년을 허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생수 한 컵에 강황가루를 타서 드셨는데 그냥 물과 함께 넘어가니까 몸속에서 흡수될 리가 없었던 거죠.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지방과 결합해야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먹으면 그냥 입에서 위로, 위에서 장으로 흘러갔다가 그대로 배출돼 버려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올리브유 한 방울, 참기름 한 방울만 있어도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도 물에 타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방법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간을 거치며 모두 빠져나가는 겁니다. 강황 성분은 간에서 바로 배출되기 쉽습니다. 해외 영양학 연구에서도 특정 성분과 함께 먹을 때 체내 유지 시간이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정 성분이 뭐냐고요?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를 도와주고 간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추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최대 200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69세 이영호님은 이 방법을 바꾼 뒤 속 불편함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강황만 먹을 때는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나왔대요. 그런데 후추 조금만 같이 넣었더니 소화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관절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같이 먹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혼자만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후추를 꼭 추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울금과 강황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둘을 섞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과 함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식품 성분 데이터에서도 강황의 유효 성분 함량이 더 높습니다. 울금은 주로 간 건강에 쓰이고 강황은 염증과 관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색깔만 봐도 다릅니다. 강황은 진한 노란색이고 울금은 좀 더 연한 색이에요. 포장지에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75세 박정수님은 바꿔 먹고 나서야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시장에서 울금가루를 사다 드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황으로 바꿔보라고 권했더니 한 달 만에 손가락 마디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입할 때 확인하고 계신가요? 포장지에 강황이라고 명확하게 적힌 제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좋다고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위장 부담이 커집니다. 국내 노년 영양 가이드에서도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1g에서 3g 정도가 적당합니다. 티스푼으로 치면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겠다고 하루에 서너 스푼씩 드세요. 그러면 위벽이 자극받아서 속쓰림, 설사, 복통이 올 수 있습니다. 70세 김민수님은 양을 줄이자 속이 편해졌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하루 3번, 매번 한 스푼씩 드셨대요. 그런데 계속 속이 안 좋으니까 강황이 체질에 안 맞는 줄 알았대요.
제가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라고 했더니 속 불편함이 바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2주쯤 지나니까 무릎도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 욕심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적당한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5번째는 열을 가하지 않는 겁니다. 강황은 생으로 먹을수록 흡수가 어렵습니다. 가열 조리 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해외 식문화 연구에서도 조리 과정이 흡수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만들 때 강황을 기름에 볶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성분이 더 잘 녹고 몸에서도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조금 넣거나 볶음 요리에 뿌리거나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생강차에 강황을 조금 섞어서 마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가루 그대로 먹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셔보세요. 이 5가지 습관만 고쳐도 강황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 대신 기름과 함께 후추를 조금 추가하고 강황인지 우울금인지 확인하고 적당한 양만 먹고 따뜻하게 조리해서 먹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복 섭취 시 위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따뜻한 음료와 함께 천천히 드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에 강황 반 티스푼, 꿀 1티스푼, 후추 조금을 섞어서 아침 식사 후에 마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편하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 루틴으로 가능하시겠나요? 67세 최은정님은 이 방법으로 아침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원래는 강황을 물에 타서 공복에 드셨는데 속이 쓰렸대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두유에 강황과 후추를 섞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손목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지만 몸은 확실히 반응합니다.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너무 많은 양은 필요 없습니다.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후추 한 꼬집,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처음엔 아주 적게 시작하세요. 후추가 매운 게 부담스러우시면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맛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소량만 넣어도 흡수율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후추를 같이 드시고 계신가요? 71세 장수만님은 후추를 추가한 뒤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원래는 강황만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후추를 조금 섞기 시작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나니까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 내려갈 때 조심스럽던 게 이제는 좀 나아졌다고요. 후추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기름은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집에 있는 기름이면 됩니다.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카놀라유 뭐든 상관없어요. 무리해서 특별한 걸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황가루에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비빈 다음에 밥이나 국에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볶음 요리 만들 때 마지막에 강황 조금 뿌리면 자연스럽게 기름과 섞여요.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73세 서명애님은 들기름을 활용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나물 무칠 때 들기름에 강황을 조금 섞어서 비빈다고 하세요. 그렇게 2달 정도 먹었더니 어깨 결림이 많이 나아졌대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어 먹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음식에 자연스럽게 섞으세요. 밥이나 볶음 요리가 좋습니다. 따로 챙겨 먹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 준비할 때 계란 프라이 만들면서 강황 조금 뿌리거나 국 끓일 때 마지막에 조금 넣거나 밥 지을 때 쌀과 함께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지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에 적용 가능하신가요? 66세 김영란님은 저녁 볶음밥에 강황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캡슐로 먹다가 자꾸 까먹었대요. 그런데 요리할 때 넣으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먹게 되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발목 부기가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챙기는 게 아니라 일상에 녹여내는 게 핵심이에요. 몸 상태에 따라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속 불편함이 생기면 쉬어야 합니다. 무조건 참고 먹는 건 아닙니다. 만약 강황을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거나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면 바로 중단하세요.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양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쉬었다가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내 몸 반응을 먼저 보세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78세 홍순자님은 처음에 강황을 먹고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끊었다가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후추랑 기름을 꼭 같이 먹었더니 괜찮아졌대요. 지금은 무릎도 편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혈액 응고를 늦추는 성질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강황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세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강황가루는 습기와 빛에 약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더 좋습니다. 한번 개봉하면 6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색도 바래고 향도 날아가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지금 집에 있는 강황가루는 언제 샀는지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 보통은 2~3달은 먹어봐야 몸이 반응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에 좋은 습관을 쌓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황은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황은 그냥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방법만 바꾸면 노년기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물에 타서 많이 먹는 것이고 올바른 관리는 소량을 따뜻하게 음식과 함께입니다. 물에 타 마시면 흡수가 안 됩니다. 기름과 후추를 꼭 같이 드세요. 울금과 강황은 다릅니다. 포장지 확인하고 강황을 사세요. 많이 먹으면 속이 상합니다. 하루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먹지 말고 따뜻하게 조리하세요. 아침은 따뜻한 음료와 함께, 저녁은 음식에 섞어서 드세요. 몸이 불편하면 바로 중단하세요. 약 드시는 분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최소 2~3달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이 방법들이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강황 반 티스푼에 후추 한 꼬집, 기름 한 방울 섞어서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김성진 님도, 박영자 님도, 이영호 님도, 최은정 님도, 장수만 님도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강황을 물 대신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셔보세요. 우유든 두유든 따뜻한 국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강황 반 티스푼, 후추 한 꼬집, 기름 한 방울만 넣으세요. 그리고 한 달만 지켜보세요. 몸이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무릎이 조금 편해지거나 손가락 마디가 덜 뻣뻣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인데 이게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립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강황을 먹고 계신데 효과를 못 느끼고 계신 분들, 무릎이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 만성 염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강황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